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확률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잊지 마시고 벡터 뭐 행렬하면 너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결국은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숫자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결국은 그 중에서 우리가 컬럼 하나의 열로 되어 있는 여러 행은 우리가 벡터라고 특별히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렬 곱 기억나시죠? 결국은 우리가 자, 그 행하고 열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열하고 두 번째 그 매트릭스의 행하고 이 단위가 같아야, 크기가 같아야 결국은 행렬 곱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2x2 테이블로 만드는 저 매트릭스 형태로 만드는 행렬 곱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까지 왔네요. 이제 확률. 자, 우리가 처음 제가 이 영상을 말씀을 드렸을 때,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은 5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필요한 게 첫 번째로 벡터 얘기를 나눴었고요. 자, 그 다음 차례에서 우리가 함수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마 영상 쭉 보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입력이 결국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분으로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제가 이제 드릴 개념이 정말 왕기초 초보 기존 개념이 확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부분을 오늘 다뤄보실 텐데요. 자, 확률이라는 건 여러분들, 확률하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좀 써놨네요. 자,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수학 관련된 책들을 보면 제일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주사위의 예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주사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A라는 주사위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6개죠. 주사위는 1, 2, 3, 4, 5, 6까지 나오잖아요. 값이. 자, 뭐 7이 눈금이 7이 있는 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사위, 자, 모든 경우에서 6개죠. 여기 나올 수 있는, 만약에 주사위에서 2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 probability A는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씁니다. 이때 이 P라고 하는 게 probability니까 확률의 이니셜이죠. 확률. 자, 우리가 결국은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예를 들면 주사위 같은 경우에 이 주사위 A에서 일어날 모두의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걸 알아야겠죠. 6개잖아요.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이죠. 그 다음에 2가 나올 경우의 수, 이제 일어날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자, A가 2가 나올 확률은 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6분의 2죠. 6분의 2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2라는 숫자는 하나니까 6분의 1이죠. 네. 자, 그러니까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한 뭐 16% 정도 되겠네요. 한 16.6% 정도 되겠네요.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 계산기로 뚫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경우의 수가 하나니까.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주사위를 2개 던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주사위를 만약 주사위를 2개 던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나. 자,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 각각 우리가 이 2개의 주사위를 A, B라고 해볼게요. 2개를 던지니까. 자, 주사위 A가 있고요. 주사위 B가 있습니다. 각각 우리는 그러면 이 지금 확률을 구할 때 먼저 주사위 A의 확률은 아까랑 똑같아요. P는 A가 이제 2가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주사위 B가 만약에 3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근데 이제 2개를 던졌을 때 우리가 A는 2가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B가 3이 나올 확률.
아이고 3이에요 숫자.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각각 나올 확률도 있고, 예를 들면 주사위가 만약에 뭐 A는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는 3이 나올, 이렇게 나눠주는 확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먼저 하나씩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marginal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marginal probability, 그러니까 이제 주변 확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변 확률, marginal이라고 표현해요. marginal. 아이고, 예, 좀 잘 안 써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joint, 우리가 결합 확률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써요. 결합 확률, joint. 자, 조인트는 또 우리가 또 인체해봐 하신 분들이 관절을 주로 조인트를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조건부, 컨디셔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조건부, 우리가 뭐 로지스틱, 조건부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때 쓰는 우리가 컨디셔널. 네, 이게 좀 편성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자, 요런 확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들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 이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거부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보죠. 자, 결국은 우리가 여기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다면, 자, 결국 주사위 눈곱이 6개잖아요. 자, A 주사위 눈곱 6개, B라는 주사위 6개, 요런 하나의 매트리스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이게.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실 건 자, 마지널, 주변 확률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는 결합 확률을 제가 보려고 이렇게 따로 보이는 거고요. 자, 요런 표가 있다고 했을 때 주변 확률을 먼저 볼게요. 1번. 주변 확률. 자, marginal probability. 주변 확률을 보시면 먼저, 자, 이거는 뭐 쉽습니다. 자, 만약에 A가 2가 나올 probability, 확률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요. 지금 A하고 B 주사위를 우리 부루마블 할 때처럼 동시에 지금 던지는 게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자, A가 2가 나올 확률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확률은 이때는 우리가 요 공식을 그대로 씁니다. 자, 일어날 경우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이때 모든이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주사위가 두 개니까, 자, 두 개 주사위의 모든, 두 개 주사위의 칸이 되겠죠. 자, 전체 칸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표를 그냥 볼게요. 6개 A는 1에서부터 6이 눈곱이 나오고, B는 역시 주사위니까 1에서부터 6이 나오니까 이 칸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린 거예요. 그러면 66, 36 너무 쉽죠? 36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우의 수죠. 자, 이때 주사위 2가 나올 확률은, 자, 2가 두 개가 아니라 2라는 눈곱이 나올 확률이니까 하나죠. 일어날 경우의 수는 2라는 수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자면 모든 경우의 수 36에다가 일어날 경우의 수 1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때 주변 확률 marginal probability는 자, 3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인트 확률, 자, 결합 확률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조인트, 아이고, INT예요. 조인트 확률, 결합 확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뭐 주사위 A는 2가 나오고, 자, A는 2가 나오고요. B는 3이 각각 나올 확률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결합이니까, 자, 지금 주사위 A는 2가 나오고 B는 3이 나오는 건데 이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주사위 던질 때 부루마블 할 때 동시에 던지잖아요. 두 개 주사위를. 그래서 두 개를 던졌는데 A가 2가 나오고 B가 3이 나올. 여기서 핵심은 동시죠.
자, 그래서 결합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표를 보시면 좀 더 쉽습니다. 자, 요를 표를 보시면 결국은 A가 2가 나와요. A가 2가 나오면서 그죠? A가 요 표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요 사실 이 다음 건데요. 잠시만요. 요거 제가 넘겨 볼게요. 네. 지금 이게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이게 지금 PPT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합 확률이에요.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 PPT를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자, 두 번째 결합 확률을 지금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주사위에서 2가 나오고요, B라는 주사위에서 3이 나올 확률은 요거 하나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결국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볼 때 지금 그러니까 확률은 계산은 다 똑같아요, 공식이. 자, 우리가 일어날 확률을 일어날 수를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수를 지금 모든 수로 나눈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 맞나요? 네, 모든 경우의 수. 이걸로 나눠 주는 건데 이때 모드는 자, 아까처럼 우리가 marginal probability 구할 때처럼 36개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조건이라는 게 A는 2가 나온 조건에서 B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전체 확률은 A가 3이나 4나 5나 6이 나오면 이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A가 2가 나오거나 또는 B가 3이 나왔을 때 A가 2가 나오는 확률이니까 칸이 모두 몇 개죠? 여기서 모두는 6개가 되죠. 왜? 자, 만약에 A를 기준으로 본다면 A칸 2라는 칸에서 B가 1, 2, 3, 4, 5, 6 이게 모든 수인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A가 3이나 4나 5나 6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B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3이라는 가정하에서 요 열에서 A가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모든 경우의 수는 6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2라는 테두리 요 컬럼 안에서 요 벡터 안에서 우리가 B가 3이 나올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요렇게 이 결합 확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조건부 확률 한번 보시죠. 자, 조건부 확률은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자, B는 자, 우리가 B는 3이면서 우리가 A는 2다. 자,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결합 확률 아니라 조건부 확률을 결합 확률로 얘기를 했네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저기 조건부 확률이고요. 아까 방금 6분의 1이 자, 결합 확률은 이 전체에서 이 하나니까 36분의 1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보세요. 지금 저도 헷갈리는 요 지금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결합 확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자, 결합 확률은 지금 보시면 A가 2가 나오고 B가 3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2가 나오고 B가 3을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이니까 36분의 1이 맞습니다. 이거는. 죄송해요. 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맞죠? 제가 다시 안 찍을게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어설프게 하면 헷갈려요. 자, 조건부 확률 컨디셔널 이제 프로바빌리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반드시 2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조건부란 뜻이 자,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상황에서는 뭐가 나온다라는 전제 가정이 있는 거니까 자, 만약에 이 경우에는 B3이죠. 이거 A2를 먼저 쓴다면 2가 있을 경우에 B가 다음 3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 경우는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때 모드는 하나의 지금 어떤 요 첫 번째 어떤 경우의 수 6개
요 열에서 하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씩 보면 이 뭐였죠? 그 마지널, 그러니까 마지널 확률, 그러니까 주변 확률, 주변 확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변 확률이 있었고요. 주변 확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결합을 joint probability, 결합 확률. 세 번째는 지금 어떤 특정 조건에서의 이제 그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서로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있는데요. 자, 요 지금 식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거의 외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 식 자체는. 요 식은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거를 우리가 뒤에서 지금 살펴볼 베이즈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지안 probability, 베이지안 팩트.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지안 확률 요것을 이해하면 이제 이 주변 확률과 결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이 사실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즈 확률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우리가 소위 이제 베이즈 정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보시면 자, 이 식을 요게 이제 베이즈 정리예요. 우리가 뭐 이 사후 확률을 알면 우리가 사전 확률을 알면 사후 확률을 이제 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는요. 요거를 보시면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H를 하이퍼세스 가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수학에서는요. D는 이제 데이터라고 우리가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가정했을 때, 자, 지금 요 베이즈 확률은 요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A, B 이렇게 지금 하는 것보다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가설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A는 가설로, B는 데이터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각각 개념을. 자,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을 여기서 지금 이거 정리해놨네요. 제가 H는 하이포세스, 결국 원인, 뭐 모델, 입력, 가설 뭐가 되든 상관없고요. D는 결과, 이제 결과가 이제 더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후에 관찰될 수 있는 결과들. 이걸 D라고 했을 경우에, 자, 우리가 자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죠.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코로나 검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우리가 검사 결과는 뭐에 해당되냐? D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이 됐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하이퍼세스 H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감염이 실제로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확률이니까 이때. 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뭐 일본이 한국한테 뭐 잘못해서 사과했다라고 하면 사과 결과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D에 해당이 되고요.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사과를 했다라면 정말 미안해서 사과했냐? 사과를 왜 했냐? 미안해서 했냐라고 했을 때 미안하는 감정, 이것은 먼저 일어난 거니까 H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조건부 확률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조건부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아까 보시면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요 확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제 카테고리, 그러니까 벡터에서의 그 확률, 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어떤 순 방향의 확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를 예를 든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 뭐죠? 결과가 양성이면, 우리가 코로나 결과가 양성이면 결국 원인은 왜 양성이 됐을 거예요? 감염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P는 D는 양성, 데이터는 양성인데, 자, H 가설은 감염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쓴다면,
이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코로나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올 확률. 자, 이렇게 베이지 정리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베이지 정리로 우리가 조건부 이 확률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보시면 내가 만약에 실제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자,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 미안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나중에 사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되고 이게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일본이 한국한테 사과를 할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자, 구름이 끼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구름이 꼈을 때 자, 오늘 좀 비가 올까 말까 요 확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순방향 확률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식을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해요. 순방향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인을 알면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방향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역방향 확률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베이즈 요인이에요. 베이즈 요인. 베이즈 확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결과를 만약에 안다면 반대로 원인을 추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역방향 확률이라고 합니다. 베이즈 확률을 반대로. 그러니까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측하기 때문에 역방향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 확률을 안다면 그걸 통해서 사전 확률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P는 probability는 자, 우리가 데이터 양성인 걸 알고 있어요. 결과가. 그러면 코로나 검사가 양성이 나왔을 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 네. 그러니까 결과로부터 원인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 누군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가질 확률. 결국 이것도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하는 그 계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베이지 확률의 개념입니다. 자, 만약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을 때 그러면 비가 왜 내렸냐? 구름이 끼었을 확률. 자, 이것을 결국 결과로부터 원인을 네, 역방향으로 추론하는 게 이게 바로 베이즈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코로나 감염이나 뭐 진단 양성 반응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를. 요거를 우리가 이그젠플로 들어본다면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양성이고요. 하이포세스가 감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실하게 감염이 됐을 때 우리가 그 감염자의 진단 검사가 이제 양성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역방향 확률로 이제 지금 요 예시로 본다면 자, 요거는 자, 그 감염이 하이포세스고요. 데이터가 양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요걸 제가 글로 써 드린다면 감염 여부를 이제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예요.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검사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양성으로 이제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양성일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이즈 요인에서는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앞에 거는 다시 얘기를 하자면 순방향 확률에서는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확실히 감염됐을 때 그 감염자의 진단 검사가 양성이냐 이걸 보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감염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양성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왔으면 이게 진짜 양성일 확률. 이게 실제 사회 현상에서는 더 우리가 추론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가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지 정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방향 확률을 구하는 요 결국은 요거를 이제 줄이면 이게 되겠죠.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응용하는 건데 자, 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요 결과를 먼저 알고 하이포테시스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쓴다면 근데 사실 베이지 정리를 안 써도 뭐 구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그냥 이렇게까지 이런 함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냥 이 결과, 그러니까 딜이 지금부터 결과라고 한다면 그냥 머리 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머리 길이라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성별을 추정하고 싶어요. 성별. 자, 이런 경우라면 그냥 딱히 이 베이지 확률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비율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 길이가 긴 사람에서 남자 여자 비율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세우게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가정을 세워야 될 때는 이제 그러니까 베이즈 확률, 조건부 베이지 이 확률, 이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양성이 나왔어요. 이때 D는 결과는 데이터니까 결과니까 양성, 코로나 검사를 한 거니까 검사 결과가 되겠죠.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있었을 때 진짜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 이때 하이포테시스는 뭐죠? 네, 감염 여부죠. 그러니까 실제 감염 여부, 그러니까 감염에 대한 어떤 확률, 그러니까 진짜 감염됐냐를 보는. 자,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실제 양성으로 나온 이 검사가 진짜 감염이 된 거에 대한 여부냐에 대한 확률이니까 결국은 이 검사의 진단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이 코로나 키트가 과연 이 양성으로 나왔는데 진짜 감염이 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면 이 검사 키트는 상당히 신뢰적인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지 정리는 결국은 앞에 이전에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프로바빌리티, 확률을 구하는 거는 간단했죠. 자, 일어날 경우의 수가 있으면 자,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이게 우리가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 거였어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양성이 나온 걸 전제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정말 코로나가 있냐 이를 보는 거니까, 자, 양성인 사람들만 우리가 모아야겠죠. 자,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양성이 나온 사람들이 다 증상이 있나요? 발현 증상이? 그렇진 또 않을 겁니다. 이게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이 증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하기 힘드니까 이럴 때 이제 베이지 정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처럼 이제 이걸 본 걸 수식을 조금 더 풀어주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가 키트의 결과 양성일 때 이 사람의 정말 실제 감염이 됐느냐에 대한 이제 진짜 감염이냐에 대한 여부를 본다면 이거는 결국은 이 수식이 요렇게 베이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 실제로 우리가 자,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순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순방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데이터가 먼저 결과가 양성인 사람들이 자, 만약에 하이포테시스가 감염이다. 네, 이거 이제 순방향이죠. 순방향 확률을 구한다면 자, 이거는 뭐죠? 코로나에 확실히 걸렸다는 이 전제 하에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에서 나올 확률이죠. 자, 이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이건 가능하죠. 왜냐, 앞에 게 왜 안 가능하냐면 지금 양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가 이게 걸린 사람들도 양성이 늦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트에서. 하지만 우리가 양성이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걸 확실히 알아요. 이제 질병에 대한 진단을 알았다는 전제하에서 이 양성이 나올 확률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H는 하이포테시스를 우리가 감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현재 알려진 우리가 전체 감염자의 비율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probability, 자, 결과가 양성이다 라는 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감염 여부랑 상관없어요. 감염 여부를 우리가 이 관계없이 그냥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 자,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이 정말 됐다라고 진단이 나온 거랑 우리가 단순히 양성이냐 음성이냐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하는 게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염이 됐다, 감염이 안 됐다 이 두 가설 중에서 어느 확률이 더 높냐 이게 목적이라면 결국은 지금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하고 요거를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는 감염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자, 비감염된 거, 요 두 개의 지금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 써져 있는 지금.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할 수 있는 요거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는 요 지금 하이퍼세스하고 이 결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베이지 정리를 이제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알아보면 만약에 우리가 MRI가 있어요. 그래서 MRI로 특정 암 부위를 우리가 진단한다.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판단한다라는 이런 경우에도 베이지 정리가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MRI 영상을 찍었을 때 우리가 찍었다. 그러니까 결과죠. MRI를 찍은 게 우리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 영상이라는 건 MRI 영상을 찍은 걸 얘기해요. 자,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MRI 영상이라는 게 우리가 MRI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MRI 자체가 딱 절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서 뭐 100번 찍으면 100번이 다 똑같은 값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왜냐하면 연속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연속적인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조건부에서의 암 확률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영상이라는 게 딱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양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음성.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식에서는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이 PHD 그러니까 probability 요 확률을 구하는 건 결국은 사후 확률, 그러니까 어떤 가설의 확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후 확률이라고 그래요. 사후 확률. 그러니까 자, 이 사후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그냥 pH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확률을 읽어서 이것을 사전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사전 확률. 자, 그리고 이 probability를 이게 지금 HD가 아니라 DH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우도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확률을 얘기합니다. 우도라고 합니다. likelihood라고 하죠. 우도라고 하죠. 죄송해요. 우두처럼 보이네요. 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도는 어떤 일이 어떤 가설이 좋았을 때 우도라는 거 이제 통계에서 되게 많이 써요. 이 용어가. 이게 뭐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가설이 우리가 하이포테시스가 주어졌을 때 어떤 가설이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 사건이
특정 일이 일어날 확률, 이걸 우리가 우도라고 해요. 이거를 우도라고 합니다. likelihood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likelihood도 따지고 보면 확률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사전 확률, 그 사전 확률이죠. 이게 사전 확률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죠. 그리고 사후 확률.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후 확률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사전 확률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업데이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이 확률 부분 조금 많이들 헷갈려졌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야 되는데 저도 한번 아까 중간에 예, 그 조건부 확률이랑 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결합 확률 뭐 얘기하면 약간 헷갈리다 보니까 조금 전달이 오류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바로 정정해서 다시 촬영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베이지 정리 확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좀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뭐 인터넷 이런 거 서치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